조선 후기가 아니죠. 이 이현보의 어부단가 또는 어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현보의 어부사, 조선 전기의 시조인데 평시조 여러 편이 엮인 연시조입니다. 그쵸? 요걸 한번 이 연시조 중에서 제1수, 2수, 5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부단가라는 제목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자, 어부의 삶에 대해서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 어부라는 거는요, 진짜 어부가 아니에요. 가짜 어부입니다. 그래서 가어옹이라 하고요. 이 가짜 어부는 생업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사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평민이 아니라 당연히 양반이겠죠. 그쵸? 그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사대부의 삶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그 사대부는 이 가어웅으로 나타나겠죠. 봅시다. 자, 이 중에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그 삶 중에 시름, 걱정, 근심이 없으니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다? 어부의 삶이다. 이 어부는 시적 화자로요. 가짜 어부라고 했습니다. 자, 일엽편주, 작은 배. 일엽편주는 배인데 이파리 하나만큼의 나뭇 이파리 한 조각처럼 작은 배. 이 한 척의 작은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 띄워놓고, 자, 넓은 바다에 고깃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인간 세상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란 거는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세를 다 잊었거니, 자, 인세라는 것은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합니다. 속세를 다 잊었거니, 다 잊었어. 왜?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연 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날 가는 줄 모른다. 시간 가는 줄을 알겠느냐, 아는가라는 말은 나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는 말이죠.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의 형태, 의문의 형태로 나타낸 서리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속세와 단절돼서 자연 속에 있어서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수를 보겠습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다. 내가 앞으로 숙이면 녹수, 자, 그러니까 아주 깊은 강, 그다음에 강물이 있고요. 녹수, 푸른 강물이 있고, 뒤돌아보면은 수만 겹으로 이제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이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자, 여기서 자, 푸른 산이 있다. 그러면 녹수하고 산은, 그러니까 물하고 산이라는 자연의 일부로 얘네는 자연을 의미해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이 쓰였는데, 자, 굽어보면, 돌아보면, 손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굽어보면은 자연, 돌아봐도 자연인데, 그 자연을 이제 뭐 서술어로 나타낸 게 아니라 이런 단어로, 명사로 나타냈죠.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란히 병치되는 대구가 쓰였고요. 자, 그러면은 여튼 자연 속에, 자연 한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그쵸? 근데 그렇게 이제 내 앞에는 강이 있고, 아주 깊은 강이 있고, 내 뒤에는 겹겹이 둘러싸인 산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단절이 된 거야. 어디로부터? 십장홍진으로부터. 얼마나 가렸는가. 십장홍진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다. 가려져 있다. 누가 나를 가려주고 있는 거야? 녹수와 청산이 나를 가려주고 있는 거야. 홍진이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외워두세요.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하는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홍진이라는 표현은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이 자연 속에 있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속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자연 속에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강호, 이것도 역시 강과 호수지만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거야. 자, 내가 자연 속에 있는데 달이 떠서 밝아요. 달이 떠서 밝으니까 더욱더 나는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라는 얘는 더 바라는 게 없다. 더 바라는 게 없다는 거는 현재에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서 이수에서도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는 굉장히 컬러풀해요. 이 이수는요. 보면은 천심녹수, 녹수는 녹색이죠. 그쵸? 푸른 산, 파란색입니다. 홍지는 붉은 먼지란 뜻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거기다가 월백, 하얗게 달이 밝은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채어들이 쓰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녹수라던가 청산이라던가 홍진과 같은 거는 공간입니다. 그쵸? 물, 산, 그다음에 속세라는 공간. 이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 녹색, 청색, 홍색이라는 색채어를 통해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청색하고 같이 묶이고 이것들이 빨간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 색채 대비로 이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속세라는 것, 그런 의미를 색깔을 이용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수에서 자, 그러면은 어부 단가는 총 5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1수부터 4수까지는 자연 속에서 만족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5수가 다릅니다. 5수가 중요해요. 왜? 다른 이런 이제 양반 시조 중에서 양반들의 그런 시조라던가 양반들의 가사 중에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한 게 강호 한정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조랑 가사를 다 묶어서 강호 한정가라고 하는데 이런 강호 한정가들은 대부분 계속 자연 속에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만 하던가 하고 끝내던가 자연 속에 있어서 좋은데 와 이게 임금님의 은혜야 하고 끝나던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되게 달라요. 한번 볼게요. 자, 장안은 서울, 한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자는 이 어부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려편주를 타고 망망대해 만경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까지 내용을 보면은 천신녹수하고 만첩청산으로 인해서 이런 더러운 인간 세상, 홍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만족스러운데 근데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딴 곳을 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 서울, 한양이죠. 자,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 임금 계신 곳이에요. 임금 계신 곳이 천리로다, 멀다. 자, 임금님 계신 곳이 뭐네? 아, 임금님 보고 싶어에 대한 그리움도 약간 묻어나죠. 그쵸? 자, 근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이현보는 원래 이제 벼슬 자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서 이제 자연 속에 묻혔는데 그 자연이 뭐 산인지 바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시에서는 바다라는 공간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공간에서 어주 고기잡이 배에 누워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고 해도 누구를? 임금님을 또는 내가 뭐 벼슬을 하던 그러니까 정치하던 거 뭐 세상을 위한 정치를 했었겠죠. 그쵸? 임금님을 합시다. 임금님을 잊은 때가 있으란 말은 있느냐 말은 없다라는 이것도 서리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내가 내 몸은 지금 비록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지만 그 임금님을 잊은 때가 한시도 없어. 그러니까 임금님은 이 장안 북궐은 어디에 있냐면 이 홍진 속에 있거든요. 속세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미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런 세속적인 삶. 내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그치? 뭐, 임금님을 도와서 정치를 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미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수가 중요한 이유예요. 왜? 다른 강호 한정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그렇게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임금님에 대한 걱정, 정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드러내. 하지만 자, 두어라 하고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냥 때려쳐. 때려쳐는 좀 그렇고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말이에요. 왜? 내 시름 아니야. 이제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왜? 나라를 구할 어진선비. 제세연은 나라를 구하는 어진선비. 나라를 구할 어진선비 현명한 사람, 현인. 자, 나라를 구할 세상을 구할 선비가 없겠느냐. 있을 것이다. 나 말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의 걱정 근심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을 떨쳐내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